2023년 5월 29일 이른 아침, 산둥성 헛젖이 룽왕진. 마을 사람들은 늘 그렇듯 아침 일찍 밭일을 하러 나섭니다.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쓰는 우물을 지나는데 한 주민이 평소와 다른 점을 발견하고 멈춰섭니다. 누군가 옮긴 듯 우물 뚜껑이 삐딱하게 놓여 있었고 뚜껑 가장자리에 흙이 묻어 있었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몇몇 마을 사람이 우물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우와! 사람 머리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란 사람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가르며 경찰 사이렌 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집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우물 안에 젊은 남성이 빠져 있는 걸 발견하죠. 남성은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21살의 류셰였습니다.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은 류셰의 어머니는 충격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전날 밤 류셰는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상한 낌새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전날 밤에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어쩌다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죽음이 돼 돌아온 걸까요? 류셰의 부모는 타살이 의심된다며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합니다. 류셰. 이제 막 21살이 된 그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평생 땅만 일구며 살아온 농사꾼이죠. 류셰는 순박하고 무뚝뚝한 전형적인 시골 청년입니다. 그도 부모님을 따라 농사를 지었습니다. 류셰의 부모는 요즘 바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참한 여자를 만나 하루빨리 가정을 이뤘으면 했죠. 류셰 역시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착한 아내를 만나 아이 낳고 잘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류셰의 부모는 외식 한번 하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류셰는 수학이 끝난 농한기에도 쉬지 않고 막노동을 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돈을 모으는 이유는 단 하나, 차일이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차일이란 중국에서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 집에 주는 돈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귀한 딸을 시집 보내는 신부 부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결혼의 성의를 보이는 의미였으나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돼 신부 몸값으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 차일이가 필수이며 그 금액 또한 상당하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 시골에서는 신부 집안에서 요구하는 차일이를 마련하기 위해 빚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결혼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류셰의 부모와 류셰 역시 이 차일이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씀씀이를 아껴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는 류셰가 중매인의 소개로 한 여성을 만납니다. 이름 류나. 21살 동갑 내기로 얼굴이 무척 예뻤죠. 류셰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고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류나가 차일이로 무려 60만 위안, 한화 약 1억 3천만 원을 요구한 거였죠.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류셰와 류셰의 부모에게 60만 위안이라는 큰돈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이거저거 다 긁어 모아도 마련할 수 없는 액수였죠. 하지만 다 도시로 나가고 시골에 시집 오려는 여자가 귀한 상황에서 그래도 차일이를 주며 시집 오겠다고 하니 지금 아니면 아들을 장가 보내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류셰의 부모는 전 재산에 친척들한테까지 돈을 빌려 가까스로 60만 위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 걸까요? 중국의 농촌은 집안의 대를 이을 수만 있다면 빚더미에 앉아 평생 소처럼 일해도 괜찮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여전히 대를 잇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류셰와 류셰의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류셰의 부모는 어렵게 모은 60만 위안을 류나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 시킨 아들의 결혼이 곧 무덤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얼마 후 류셰와 류나의 결혼식이 열립니다.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한 류셰는 너무 좋아 결혼식 내내 싱글벙글했습니다. 행복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류셰의 부모도 덩달아 신이 났죠. 류나, 류셰와 동갑으로 산둥성 헛젖이 룽왕진 출신입니다. 두 사람은 중매인을 통해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혼담이 오가죠. 어른들의 움직임과 달리 류나는 사실 류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촌스럽고 바보 같아 보였죠. 외모가 너무 자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류나는 잘생기고 잘 노는 도시 남자, 소위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깡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 거라고는 눈꽃만큼도 생각해 본 적 없었죠. 하지만 류나의 부모는 류셰의 성실함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착실하게 자기 일 잘하고 딸을 많이 좋아해 누구보다 딸을 아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역설적으로 류셰와 류나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류나가 던진 말도 안 되는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류나는 류셰에게 60만 위안이라는 어마어마한 고액의 차이리를 요구했습니다. 류셰 스스로 결혼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농촌에서 농사만 지으며 산 류셰는 류나의 속도 모르고 바로 부모님에게 가 류셰의 요구사항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부탁하죠. 아들을 빨리 결혼시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류셰의 부모는 어렵게 60만 위안을 마련해 류나의 집으로 보냅니다. 하지 말라고 그냥 막 던진 말이었는데 진짜 돈을 보내다니. 류나는 눈앞에 놓인 엄청난 돈 뭉치를 보니 마음이 혹했습니다. 그래,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자. 금방 이혼하면 되지. 그녀는 류셰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결혼합니다. 류셰에게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류나는 왕처럼 군림하면서 무능하다며 매일 남편을 구박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온종일 전화기만 붙들고 살았죠. 그리고 시부모의 잔소리가 듣기 싫다며 시댁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 했습니다. 류나가 어떤 행동을 하든 류셰는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싫은 소리도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직접 밥을 차리고 밀린 청소와 빨래를 했죠. 류셰의 부모도 혹여 이러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도망갈까봐 류나를 상점 모시듯 했습니다. 모두의 이러한 노력에도 류나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하고 말죠. 결혼한 지 채 2달도 되지 않아 류나는 지루하고 따분한 농촌 생활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갑갑해 죽을 것만 같았죠. 당장이라도 류셰와 이혼하고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쪽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법적으로 결혼 당시 받았던 차이리의 대부분을 남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애당초 돌려줄 마음도 없었지만 차이리로 받은 돈 대부분을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에 돌려줄 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혼하면 돈 때문에 결혼했던 거 아니냐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게 눈에 보여 머리가 지끈거렸죠. 며칠을 고민하던 류나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립니다. 맞아, 쟤만 죽으면 되는 거잖아. 남편이 죽을 경우엔 차이리를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 남편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죽어주기만 한다면 돈과 자유, 거기에 더불어 사람들의 동정심까지 얻을 수 있죠. 아무리 싫기로써니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걸까요? 류나는 한번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로 어릴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생각이 들자 도저히 자기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죠. 사람 싫은데 어디 이유 있나요? 자기를 보고 웃는 남편을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났습니다. 2023년 5월 류나는 잠을 못 잔다며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습니다. 5월 28일 일요일 류나는 평소와 달리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녀는 웃으며 류셰에게 말하죠. 우리 오늘 저녁은 어머님 댁 가서 먹을까? 류셰는 깜짝 놀랍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먼저 시댁에 가자고 했기 때문이죠. 얼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아내가 자기와 부모님이 그동안 한 노력을 알아주고 드디어 마음을 열었다는 생각에 류셰는 아이처럼 좋아하죠. 오후가 되자 류셰는 아내와 함께 부모님을 뵈러 간다는 생각에 신이 나 옷을 갈아입고 단장을 합니다. 류셰와 류셰의 아내 류나는 결혼 선물로 류셰의 부모가 빚을 내 사준 차를 타고 부모님 댁으로 향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내내 화기애애하고 즐거웠습니다. 류나는 남편 입에 반찬을 넣어주기도 하고 다정스럽게 술을 따라주기도 하죠. 매번 대체 뭐에 그렇게 심통이 났는지 뾰로통하고 툴툴거리는 모습만 보다가 며느리가 살갑게 아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니 류셰의 부모는 좋으면서도 갑자기 확 바뀐 며느리의 모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껏 상기된 얼굴로 류셰는 아내가 주는 술을 넙죽넙죽 다 받아 마십니다. 술이 약한 류셰는 금방 취기가 올라 정신이 몽롱해졌죠. 밤 9시 20분경 류셰 부부가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술을 마신 류셰를 대신해 류나가 운전대를 잡죠. 얼마 못 가 류나가 길 한편에 차를 세웁니다. 류셰는 조수석에서 완전 골아떨어졌습니다. 류나는 숨겨둔 수면제 6알을 꺼내 류셰의 입에 넣으며 말하죠. 숙취 해소제야. 먹고 나면 좀 편해질 거야. 류셰는 아내가 내민 약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먹고는 다시 잠이 듭니다. 류나는 다시 차를 몰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집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관계용 우물이 있는 논밭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류나가 차를 세우더니 남편 류셰를 흔들어 깨웁니다.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우물에 있는 물고기를 먹고 아들 낳았어. 혹시 우물에 사는 물고기를 먹으면 꿈처럼 진짜 아들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 자기가 한번 가서 우물에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해 볼래? 어쩌면 진짜 아들을 낳을지도 몰라. 류셰는 술과 수면제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말에 몸을 일으켜 보려고 애쓰지만 눈앞이 빙글빙글 돌고 어지러웠습니다. 몸을 가누기 힘들었지만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억지로 몸을 일으켜 아내와 함께 비틀비틀 우물 쪽으로 걸어갑니다. 류나는 우물 뚜껑을 열고 류셰더러 진짜 물고기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재촉하죠. 류셰가 우물 안을 보려고 몸을 기울이자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류나는 온 힘을 다해 류셰를 우물 안으로 밀어버립니다. 류셰는 그대로 우물로 빠지고 맙니다. 그는 기어 올라오기 위해 우물 벽을 긁으며 류나에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지만 류나는 가만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죠. 류셰는 혼신의 힘을 다해 우물 벽을 기어 올라 우물 위까지 올라갔지만 남편을 본 류나는 류셰를 발로 차 다시 우물 안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우물 뚜껑을 닫아버리죠. 이후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와 온몸 무새를 정리한 뒤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차에 타 시동을 걸고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류나는 친정에서 하룻밤을 보내죠. 내일 아침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은 가련한 여인의 모습만 잘 연기하면 이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다음날 류셰의 시신이 발견되고 류나는 정신이 나간 듯 오열합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게 말하죠. 제가 우물에 사는 물고기를 먹고 아들을 낳는 꿈을 꿨어요. 시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꿈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우물에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날도 어둡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지 도통 말을 안 듣더라고요. 혼자 고집 부리며 우물로 가더니 결국 이렇게. 남편이 발을 헛디뎌 우물에 빠지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웠어요. 시부모님한테 혼날까봐 겁이 나 친정에 갔죠. 경찰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해도 되고 근처 농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해도 될 일인데 무섭다고 친정으로 도망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누가 들어도 완전히 이상한 소리였죠. 그렇다면 또 친정 부모님께는 왜 아무 말도 안 한 걸까요?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죠. 게다가 우물 뚜껑은 닫혀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 한밤중에 우물 뚜껑을 닫았다는 걸까요? 경찰은 아내 류나를 용의선상에 올리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류나는 집안의 장녀로 아래로 10살 어린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평범한 아이라고 보기 힘들었죠. 중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공부는 포기했고 마을에서 유명한 문제아였습니다. 농촌 생활이 지긋지긋했던 그녀는 틈만 나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갈 궁리만 했죠. 류나는 읍내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류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죠. 어린 나이에 술과 담배를 배웠고 허벅지 안쪽과 가슴에 커다란 문신도 새깁니다. 무엇보다 어리고 매력적인 외모를 이용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넣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배웠죠. 술자리에서 물 쓰듯 돈을 마구 뿌려대는 남자들에게 익숙해진 그녀에게 남자라는 존재는 그저 돈을 가져다 주고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이성 관계에 대한 고민이나 가정을 꾸리는 것에 대한 책임 따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녀에게 결혼은 한몫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뿐입니다. 류나의 과거와 성향을 파악한 경찰은 류씨의 돈을 노리고 결혼한 류나가 돈을 챙겨 농촌을 떠나는 게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귀책 사유 없이 결혼하자마자 이혼을 요구하면 차일이를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남편 류씨를 죽였을 거라고 판단했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 류나의 유죄를 입증할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류씨의 손톱과 손바닥에는 매우 심각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우물벽을 기어 올라오면서 생긴 상처였죠. 우물벽에는 긁힌 자국과 그의 핏자국이 얼룩져 있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뒤 류셰는 손톱이 부러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우물벽을 기어 올라왔습니다. 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몸부림쳤다는 걸 의미했죠. 경찰은 사건 현장을 다시 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물 주변 풀숲에서 버려진 약통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수면제가 들어있던 약통이었죠. 경찰은 류나가 사건 전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우물에 빠뜨렸군. 경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경찰은 마을 도로와 입구, 우물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사건 당일 류나가 운전한 차가 집으로 가는 직진 방향이 아닌 우물이 있는 논밭 쪽으로 우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또한 우물 주변에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사실도 확인합니다. 우물을 찾아간 건 사전에 준비된 계획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류씨의 위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죠. 술과 함께 과량을 섭취하면 중추신경 활동을 억제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호흡이 느려지거나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족사라는 류나의 말은 거짓이었죠. 류나가 범인이라고 확신한 경찰은 류나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CCTV 영상, 잔류약물 검사 보고서, 그리고 류씨의 손톱 밑에서 채취한 자신의 옷 섬유 등 명백한 증거 앞에 결국 범행을 인정합니다. 류나는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 신용을 하는데요. 억지로 한 결혼이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고요.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마을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독사 같은 여자라며 류나를 비난했죠. 마을 사람들은 류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2024년 말 허쩌시 중구민민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검사는 류셰가 살기 위해 우물바닥에서 얼마나 힘겹게 올라왔고 그런 그를 류나가 얼마나 잔인하게 밀어버렸는지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말하며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죠. 검사의 이야기를 들은 류셰의 부모는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류셰의 아버지는 50도 안 된 나이였지만 하룻밤새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형이 선고되기 전 류나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류셰의 부모님께 사죄합니다. 사형만 면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나가면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살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허쩌시 중구민민법원을 류나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류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비명을 지르죠. 판결에 불복해요. 항소할 거예요. 그러나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오늘은 류나의 생애 마지막 날입니다. 그녀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말랐죠. 제대로 걷지도 못해 2명의 경찰이 부축해 그녀를 처형장까지 끌고 갑니다. 형 집행 전 마지막 면회 시간, 류나는 무슨 마음인지 부모님 만나는 걸 끝까지 거부합니다. 잠시 후 류나의 형이 집행됩니다. 류나가 세상을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됐다며 기뻐했습니다. 참고로 류셰의 부모는 아직 차일이 60만 위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돈을 받기 위해 소송 중이라고 하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